네, 김용갑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 모두 하방 압력에 놓였습니다. 긴축 우려가 또다시 자극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98.78포인트, 0.57% 하락한 34,443.19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35포인트, 0.7% 하락한 4,465.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8.48포인트, 1.06% 하락한 13,872.4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bp 이상 상승하면서 5%를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로 기술주들의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가가 각각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우려가 지속하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일보다 0.85달러, 0.98% 상승한 배럴당 87.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인 것은 8월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 인상 우려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서비스 부문 활동은 신규 주문과 고용 증가에 힘입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은 지난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4.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52.7과 비교하면 거의 2포인트 가깝게 상승한 수준이며 예상치였던 52.5도 웃돌았습니다. 이 수치는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즉 이번 수치는 서비스업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 ISM 서비스업 PMI 지수는 올해 들어서 50을 웃돌며 8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업 확장세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이 집계한 8월 서비스업 PMI도 50.5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7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50을 넘어 확장세는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7월 무역수지 적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무역수지 적자가 65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인 6월에 637억 달러 적자에서 더 확대된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의 전망치였던 680억 달러보다는 더 적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보고된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7월 상품 부문은 900억 달러 적자였고 서비스 부문은 2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650억 달러 무역 적자의 원인은 상품 부문에 기인하고 있는 건데요.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의 지출에서 상품의 비중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미중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이유도 적자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는 미국이 수출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팬데믹 이후 중국에서 미국의 영화 성적은 매우 나빠졌고 이는 양국 간의 긴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연준의 중요한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9월 FOMC가 바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책을 펼칠 텐데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은 7월과 8월에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의 성장이 둔화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관할하는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데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돼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베이지북은 전국의 기업들이 높아진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베이지북은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고 또 구매를 위해서 더 많은 대출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지북 외에 여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이날 있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연설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로 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과 입장이 같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라 연준 인사들이 언급하고 있는 신중한 금리 인상과 맞닿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은 이달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글로벌 통화정책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 연준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동안 공격적으로 올려온 중앙은행 가운데 한 곳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번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3월부터 총 4.75%포인트, 그러니까 10차례 동안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올해 초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가 물가가 잡히지 않자 다시 인상에 나선 국가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3회 연속 동결을 했고 6월과 7월에는 다시 인상을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을 결정한 겁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리를 다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캐나다의 2분기 경제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소비 증가세의 둔화와 최근 산불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